네, 안녕하세요. 시사중국어 학원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쿨 중국어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7월 기출로 8월 시험을 대비해서 마지막 마무리. 네, 그래서 7월 문제에 나왔던 것을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요. 아,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 포인트구나 하는 것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1부분부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적중 특강을 좀 쭉 보세요. 어차피 공짜잖아요. 네. 근데 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독해 일부분에서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는 문장 분석형 문제입니다. 문장 분석형 문제란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분석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에 하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서로 안 맞는 거예요. 네, 주어랑 목적어가 안 맞는다거나 동사, 서술어와 목적어가 안 맞는다거나 이렇게 서술어 호흡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호흡에서 답이 나오는 경우를 문장 분석형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데요. 이번 시험에도 역시나 여러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중에 2개 공통점이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항상 혹시 수이란 但是처럼 우리가 관련사라고 하죠.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은 네모로 좀 묶어서 짝이 틀린 건 없나 하고 보시는 게 기본인데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크게 호흡을 하면서 문장 성분 따져보면 됩니다. 먼저 어떤 산 이름이구나 그러고 그냥 주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다 하고 쭉 이러이러한 꾸미는 말이죠. 第一高峰이다. 그리고 요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냐? 海上第一名山. 이걸 명사를 가질 수는 없죠. 얘가 지금 뭐가 없어요? 네, 목적어가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네, 美称, 뭐 아름다운 호칭 정도?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문제도 보시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별 이름이겠죠. 시잉이니까요. 그죠? 명왕성이긴 한데 우리 不是 A, 而是 B라는 구문 많이 하잖아요. 지금은 요 시가 동사일 거라서 뿌하고 얼만 흐름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거다 맞는지 뭐가 아니라 시 이러한 싱치오 별이 아니라 而是 이거 하나의 에 해당하고 시와 맞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이때 꾸미는 말에 요 동사가 보여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자빠져 있는 점은 병렬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올 거란 얘기죠. 해석 안 되면 이것도 있고 및 이것도 있는 이거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역시 없죠. 여기도 뭐가 필요할까요? 똑같이 싱치우라는 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명왕성은 이런 별이 아니라 하나의 이거랑 이것이 있는 별이다. 그래서 똑같은 목적어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54번, 58번에 각각 2문제나 보였기 때문에 정리하면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의미상의 호응이라고 해서 의미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중복이 2개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먼저 뭐 쉼표가 없으니까 관련사는 따질 거 없을 것 같고 바로 호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来自40多个国家和地区的 꾸미고 있어요. 300多企业가 주어가 되겠죠. 300개가 넘는 기업들은 确定확실히 정했대요. 뭐라고 정했을까요? 목적어가 조금 더 긴데요. 그 안에서 다시 또 호흡을 찾아보면 됩니다. 주어는 없고 이번 회의에 출시 회의 해도 되고 여러분 참자 회의 해도 돼요. 근데 이걸 2개나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중복. 이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요. 자, 이번엔 53번. 역시 한 문장이니까 관련사는 뭐 딱히 없고요. 바로 주어는科学家가 시도하고 있어요. 목적어 길어요. 자, 다시 안에서 또 분석이 들어가시면 돼요. 뭐를 통해서? 통고 연구化石 화석을 연구하는 걸 통해서 找到 찾아내려고 뭐를 찾아내려고 하나 여기서 为什么 라는 의문사를 쓰고 뒤에 또다시 이러한原因이라는 말을 또 썼어요. 为什么 라는 말 자체가 왜 뭐뭐인가 라는 말이죠. 그런데 또 원인도
왜 뭐뭐인지를 우리가 원인이라고 해요. 똑같은 의미를 두 개나 쓸 필요 없겠죠. 더군다나 找到라는 동사하고 맞는 목적어는 원인만 찾으시면 돼요. 따라서 중복되니까 为什么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굉장히 비슷한 문형이 나온 게 좀 특징적이었어요. 그리고 의미상의 호응하면 우리가 얘가 1등이죠. 정말 지금 2018년이었나요? 그때는 정말 한 달 지나면 또 한 달 있다가 이 문제 거의 격달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때 정말 히트 쳤던 문제예요. 근데 요즘도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동사 중에 4개 외워주세요. 避免, 피하다, 难免, 제가 초짜라서 실수를 피하기는 어렵겠어요. 预防, 예방하다, 防止, 방지하다. 이런 단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은 이 뒤에 항상 좋은 얘기가 나올까요? 부정적인 색채의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걸 피하려고 하는 거고, 부정적인 걸 피하기 어려울까 봐 걱정하는 거고, 예방하는 거고, 방지하는 거거든요. 이 4개를 보시면 이게 섞어서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뒤를 딱 끊고 무조건 뒤의 내용이 부정적인지 확인하는 습관 꼭 길러주시고, 얘네들을 우리 접속사로 한번 바꿔볼 건데, 앞에 문장을 편의상 A라고 하고 뒤에 문장을 편의상 B라고 하면 E로 연결을 좀 할 거예요. A 함으로써 B를 하다. 이 자리에 B면과 남면은 미엔을 넣어서요. 이면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표현이 면더, 성더 다 똑같아요. 다 알아보셔야 돼요. 이면, 면더, 성더. 그리고 똑같이 이는 쓰고요. A 함으로써 预防과 防止의 防을 데려와서 以防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A 함으로써 B를 피하려고 한다거나 A 함으로써 B를 방지하고 예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B에 분명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피하려고 하고 방지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항상 얘네도 봤다 그러면 그냥 눈 땡그레지시면서 D가 부정적이어야 돼.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어디 두고 보자 하고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이 防止를 보자마자 딱 끊어내야 돼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서 이거 훈련시키거든요. 防止 보면 딱 끊어라. 그리고 防止 섞지 말고 요게 부정적이기만 하면 틀리게 쓴 거 아닌데 胃病, 위병이 不会, 뭐하지 않을 것이다. 再次复发 하면 다시 재발하지 않는 건 여러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혹은 요까지 좀 지워져야 의미가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위병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래야 전체적으로 좋은 쪽으로 우리가 뜻을 밀고 갈 수 있다는 거. 요거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왔었고 요즘도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제 적종 특강 좀 모아보신 분들은 저 이제 저거는 알겠다 싶으실 겁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독해 이 부분. 요즘 제가 독해 이 부분을 풀이할 때 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독해 이 부분을 잘하려면 뭐를 많이 외워야 되냐면 따페이라 그러죠. 얘는 얘랑 쓰고 얘는 얘랑 쓰고 그런 것들 많이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빈칸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 빈칸이 있다고 해서 그거 다 보고 풀수록 하수예요. 하수. 공부가 아직 안 되신 거예요. 공부가 많이 된 학생들일수록 빈칸 하나 갖고 이건 너무 확실하잖아 하고 바로 답을 찾거든요. 특히 A, B, C, D가 이렇게 있으면 단어들이 이제 몇 개씩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이 딱 풀다가 내가 첫 번째 빈칸 단어들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다 X를 하지 말고 제발 보기를 좀 날려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빈칸을 보고 있는데 난 그냥 얘인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답하고 끝내세요. 여러분, 제가 과감하게 끝냈는데 답이 뒤면 어떡하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운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은 시간이 엄청 걸렸어도 아마 틀리셨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독해가 정말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신속하게 틀리는 것도 굉장히 훈련이에요, 여러분. 빨리 신속하게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 중에서 굳이 여러 개 빈칸을 보지 않고도 조금 지식이 있고 6급 공부를 했다 싶으면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문제들을 한번 4문제 골라봤는데요. 62번 보시면 어쨌든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第二天, 다음날, 他发现, 그는 발견했어요. 眼睛, 눈이 발견했다 뒤에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失去, 잃었다는 걸. 뭐를 하고 목적어. 弱点, 약점. 너무 아니죠? 焦点, 초점.
그래서 카메라나 눈에 초점 쓸 수 있고요. 야오디의 요점 아니죠. 쫑디에는 가장 마지막 종착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너무 확실하게 삐면 나머지 빈칸들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 네. 자, 63번 마찬가지입니다. 3번 빈칸을 딱 보면요. 请大家密切关注 모두들 좀 잘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气象台우리로 치면 기상청이죠. 기상청이 의흐하는 신시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동사가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 동사가 명사를 이렇게 꾸밀 때는 원래 같이 쓸 수 있는 관계여야 해요. 즉 우리는 신시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동사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죠. 发布 신시 가능하죠. 어떤 정보를 발표하다. 그리고 发布 여러분의 HSK成绩 HSK 성적 오늘 발표해요.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쓰게 됩니다. 정시엔 중요해요. 정시에는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따페이가颜色 색깔 종류예요. 황화강은 밑에 진흙이 많기 때문에 정시에 황色 노란색이 드러난다. 이런 색깔 종류. 근데 색깔을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颜色 그리고 또 시험 잘 나오는 거 정시엔 特点 어떤 특징이 드러나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시엔 特点 정시엔 趋势 어떤 추세가 나타나다. 에휴, 획순이 좀 거꾸로 갔어요. 요런 거 3개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디시는요. 힌트를 주다, 좀 알려주다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책 같은 데 보면 옆에 독자에게 주는 말, 도움말 혹은 힌트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디시라고 합니다. 자, 빤뿌는 저거하고는 무게감 자체가 달라요. 얘는 법에만 써요. 법률 같은 거, 빤뿌, 파링, 법령이나 법률 같은 거에 쓰기 때문에 이런 거 갖고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답이 A 이렇게 되시겠어요. 자, 이런 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또 한 번 더 볼게요. 专家预测 전문가가 예측하기로 未来的机场 앞으로 미래의 공항은 아마도 实现 실현하게 될 거래요. 뭐를요? 전체가 화되는 것을요. 자, 智商, 智力 이 2개는 같이 하시면 좋아요. 智力는 괜히 사전 찾아서도 지력 하지 마시고 지능. 그래서 지능은 높고 낮은 개념이기 때문에 智力很高 혹은 동사를 쓸 때는 提高智力 지능을 높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가 공항인 상태에서 공항의 지능을 따지는 것 조금 아니겠죠. B 너무 아니다. 그쵸? 智力 뒤에다가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상수라는 말을 붙일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는 智力상수가 되겠죠? 줄여서 智商 하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건 IQ예요. 공항의 IQ를 따지면 안 되겠다. 그쵸? 智能은 지능화된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스마트. 그래서 스마트폰을 智能手机라고 하잖아요. 스마트화, 智能化도 괜찮고요. 智慧, 지혜도 공항하고 따질 일은 아니고 호화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답이 C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자, 68번 같은 경우는요. 4번 빈칸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일단 제 입장에서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제 평상시에 강의를 많이 한다 이거죠. 4번 빈칸이 동사가 들어갈 때 목적어가 리니엠, 어떤 이념,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따페이를 한번 해보면 슈리라는 말은 잘 쓰는 따페이들 중요해요. 일단은 생각 종류, 리샹, 이상을 수립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리니에 이런 생각 종류 좋아요. 그리고 관예 좋아요. 그리고 6급 단어 중에서 방향이라고 해서 모범으로 세우다. 방향 아니고 방향. 요런 단어들하고 많이 쓰게 됩니다. 자,旅行. 발음 자체는 여행하다하고 똑같죠. 얘는 실행에 옮기다, 이행하다라고 해서 잘 쓰는 게 어떤 약속 같은 거, 위에딩. 그 다음에 의무를 실행에 옮기다, 이우. 요런 것들 굉장히 좋고요. 정단하면 정말 많이 쓰는 말이 责任, 책임을 지다. 정단责任. 开展活动. 어떤 활동을 펼치거나 项目, 프로젝트 같은 거. 요럴 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슈리,
理念, 요 생각 종류를 수립하다. 요거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강의하는 부분이라서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그리고 저한테 강의 안 들으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요. 항상 따페 한번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탁탁 찍어지는 문제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역시 쓰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아니죠. 이제 7월 달에 쓰기의 주인공은 호팅팅, 팅팅지에지가 주인공이었고요. 좀 중요한 단어로는 중국의 시 그리고 사라는 게 있어요. 시사라고 보통 합쳐서 얘기하는데 시츠라든지 팅팅창구원의 제목, 팅팅시지ao 같은 제목들을 꼭 암기를 했었어야 해요. 총 전체 단락은 9단락이었는데요. 9단락은 요약하기에는 조금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줄인다는 거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40%로 줄인다는 개념이잖아요. 9단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시면 좀 뭘 좀 적으려고 하면 단락이 바뀌어갖고 원고지를 띄어넣고 자꾸 이렇게 버리는 원고지가 엄청 많이 생기게 되는 게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팍팍 줄이고 나면 연결성이 생기고 굉장히 짧아진 것끼리는 충분히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는 길이감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보통 요약 단락에서 가장 좋은 단락의 개수는 좀 적으면 3개, 좀 많으면 6개, 제일 좋은 것은 4, 5개 정도에서 이렇게 합쳐서 비슷한 것들끼리 그리고 짧은 것들끼리 더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약쓰기의 기본 규칙 항상 제가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즉 1번 단락에서 40%, 2번 단락에서 4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전체 내용을 1000자의 글을 읽은 사람과 내가 줄인 400자로 줄인 이 글을 읽은 사람이 비슷한 어떤 정보, 가장 주요한 정보는 빠짐없이 얻게 하는 것이 가장 주요 목표예요. 그래서 1번 단락이 별로 안 중요하면 한 10%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하면 90%를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건 전체적 흐름에서 얘기하셔야지 단락별로 끊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40%로 줄여내기 위해서는 중복되는 내용 무조건 패스하시고 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패스 하게 되고 여기는 없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을 더 설명해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패스하게 됩니다. 대사의 사용에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인칭 대사. 원래 글에서는 요쯤에 타가 있었는데 나는 다 줄이고 이걸 타라고 적으면 이 독자가 보면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름을 제대로 후팅팅을 적어준다든지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고요. 지시대사, 쩌, 나 하는 것도 원래 글에서는 이것 하고 말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 바로 앞에 문장을 빼먹었어요. 생략했어요. 그러면 저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 줄여졌을 때 상황에 맞춰서 써주셔야 되고 직접 화법, 특히 말이 굉장히 길 때가 있어요. 오늘은 없는데요. 엄청 길 때 우리가 이걸 다 적을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걸 버리고 중요한 얘기만 간접 화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럴 때 인칭의 변화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요 전에 적중특강을 조금 살펴보시면 또 따로 연습이 되는 글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이제 연결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내용이 뚝뚝뚝 들어가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그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결까지 해준다면 조금 더 멋진 요약 장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전체 내용에서 40%를 뽑아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10분 동안 글 보잖아요. 그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앞에부터 암기하시는 거. 알파고 아니지요. 우리가 이거 다 못 외워요, 10분 안에. 그리고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뭘 적을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제가 전체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느끼기 위해서 빠르게 한번 한국어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는데 일부러 해석은 조금 중국어에 맞게 어색하더라도 의역보다는 조금 직역을 했고요. 이렇게 초록색인가요?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시간의 흐름은 제가 표시를 조금 해봤어요. 일단은 그냥 쭉 훑어볼게요. 후팅팅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예술적 영향을 받아서 현악기, 장기, 사회, 그림 모든 것에 성통했다. 기회와 인연이 딱 들어맞아 그녀는 아동교육의 길을 걷게 되었다. 요거 1번 단락입니다. 2번 단락. 2015년 10월의 어느 날 딸이 고열이 나서 후팅팅은 노래를 흥얼거려 그녀를 달래주고 싶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고심을 해도 자신의 인상 속에 몇 곡의 오래된 동요를 제외하고는 거의 동요를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게 2번 단락이고요. 3번 단락. 시사를 노래 부를 수는 없을까?
후팅팅은 기발한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몇 마디의 리바이 200 아시죠 여러분? 리바이의 짱진지요라는 시를 불렀대요. 노래로. 부르다 보니 그녀는 또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다. 중국 고전 시사는 모두 운율이 있어 원래가 부를 수 있는 것인데 단지 전해져 내려오는 과정에서 운율을 잃었을 뿐이야. 왜 우리는 지금 시사를 다시 부르기 시작할 수 없는 걸까? 자, 이게 3번 단락이었습니다. 4번입니다. 후팅팅은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바꾸었다. 그리고 시점이 하나 나와요. 2016년 1월 그녀가 첫 번째 작품 짱진지오를 발표했다. 그녀를 뜻밖의 기쁘게 한 것은 자신의 처녀작이 한 번만에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업데이트 후 즉시 많은 부모들이 지지를 받았고 아이들도 매우 좋아해서 모두들 그녀를 친근하게 팅팅지혜라고 불렀다. 그리고 5번 단락이 좀 길어요. 처음에 그녀는 결코 자신이 부를 계획이 아니었다. 그러나 한 음악을 하는 친구가 그녀에게 가수를 찾아 노래 한 곡을 녹음하려면 거의 15만 위안이 필요하다고 알려주었다. 비싼 원가는 그녀를 놀라 물러서게 했고 그녀는 할 수 없이 자신이 녹음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이요. 곡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는 건 스스로 해도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그러나 편곡, 반주는 부탁을 해야만 했고 원가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우수한 음악 인재를 찾기 위해 한동안 그녀는 날마다 상하이 음악학원의 캠퍼스에 가서 돌아다녔고 졸업 공연이 있다는 정보를 보게 되면 일찍부터 가서 자리를 차지해서 꽃을 선물했으며 그런 다음 음악학원의 선생님에게 편곡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녀는 일부러 비교적 넓게 전해져 내려오는 시사를 선택했고 곡을 붙였다. 이게 5번 단락. 굉장히 길죠? 근데 나중에 엄청난 일이 생길 거예요. 6번 단락. 시작할 때의 작품은 모두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자 아이들에게 피로감이 나타났고 새로 올리는 음원의 재생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후팅팅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었다. 아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그녀는 특별히 조사 연구를 진행했다. 그때는 친척집에 있든 아니면 친구 집에 있든 관계없이 아이를 보게 되기만 하면 후팅팅은 핸드폰을 꺼내서 그들에게 물었다. 팅팅 지혜지혜가 너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좋니? 이렇게 후팅팅은 아이들의 기호를 더 깊게 파악했다. 어떤 식으로 배경음악의 소리는 너무 크지 않아야 되고 전체가 10초가 안 넘었으면 좋겠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수요들을 파악하게 되었다. 7번 단락. 끊임없는 개선과 부단한 노력을 거쳐 시점이 또 하나 바뀌어요. 2016년 3월 업데이트로부터 지금까지 팅팅창 구원이라고 하는 요 어떤 자신만의 뭐라 그럴까요? 그 올리는 제목인 거예요. 인터넷에 올리는. 이것은 이미 유명한 음원 공유 사이트 히말라야에서 2,300만이 넘는 재생수를 누적했으며 전체 인터넷 총 재생수는 누적 억을 넘는다. 그녀가 창작한 고문음악은 또한 3,000개 학교의 교재에 들어갔다. 8번 단락이요. 후팅팅은 결국 여기서 발걸음 멈추지 않았는데 그녀는 팅팅창 구와는 단지 간단하게 시사를 부르기만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속의 정서를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비용을 지불하는 특별란, 이건 돈을 이제 받고 들어가는 거죠. 팅팅 시자오를 창설했고 노래를 부르는 기초 위에 시사에 대한 해설을 더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시사의 창작 과정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했으며 아이들의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게 도와줬으며 전방위적으로 아이들의 독서의 흥미와 표현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로부터 그녀는 진정으로 아동교육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다음 9번 단락. 팅팅 시자오는 히말라야 많은 같은 류의 특별란에서 8개월 연속해서 안정적으로 예약 구독량 1위를 차지했다. 후팅팅은 또한 종종 초청에 의해서 TV 방송국에 가서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시를 부르고 노래 부르고 시를 가르치는 큰 언니를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험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물론 이 요약 쓰기는 어쨌든 쓰기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지만 제 기준은 이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거 자세한 거 있잖아요. 현악기 이런 거 확 줄이면 되죠. 호팅팅 총샤오치오, 정통했다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징통各종 이런 기술가 예술 지이 라고 줄여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 요렇게.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끝. 기회와 인연이 딱 들어맞아라는 말이 원래 시험엔 요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안 쓸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偶然的机会, 우연한 기회에 他走上了儿童教育的道路. 요렇게까지. 요거는 이제 그녀에 대해 일단은 탁 처음에 간단한 소개를 하게 되는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025년 10월 一天 혹은 10월까지 기억하기 내가 좀 힘들다. 그럼 2015년 어느 날 女儿发起了高烧, 고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후팅팅은 흥얼거린다는 말은 흥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흥이쇼 샤오취는 원래 이제 나와 있었던 표현이고요. 그냥 우리는 끄라고 하면 돼요. 흥이쇼 끄, 하나의 노래를 흥얼거려서 안푸라는 말은 보통 애기들 막 이렇게 칭얼거릴 때 달래주는 거. 그래서 안푸타 하고 싶었어요. 다시 후팅팅 샹 흥이쇼 끄 안푸타 但是 그러나 자, 제일 핵심이 뭐예요? 아무리 고심해도
오래된 동료를 제외하곤 거의 동료를 생각해낼 수 없었다 하면 끝이죠. 발견했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但是几乎想不出什么儿歌,儿童的儿,儿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단락. 여기서 시사를 노래 부를 수는 없을까? 이런 혼잣말을 넣을 필요 없고요. 바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몇 마디에 자, 이거는 일단 여기선 안 써도 되는 거죠. 시사 바로 내려와서 시사를 불러봤다로 넘어갈게요. 다 수이커, 수이커 하면 입에서 그냥 쑥 나오는 대로 唱了几句诗词 몇 마디의 시사를 노래 불렀고 그러다가 생각하게 되었다. 갑자기 突然想到 갑자기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빼고 서술형으로 바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중국 고전 시사는 운율이 있으니 자, 이거는 반어문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 시사를 다시 부르기 시작할 수 없는 걸까? 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지금도 부를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中国古典诗词都有韵律 운율이 있으니 我们现在也可以把诗词再唱起来 우리는 지금도 이걸 부를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녀가 随口唱了几句诗词 하다가 突然想到 생각하게 되었다. 쉼표 찍고 예, 운율이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 부르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은 굳이 필요 없고 2016년 그리고 이외에 모르겠으면 까먹으면 그냥 연도만 그러니까 아이가 울었던 그 밤에서 연도가 한 해 뒤로 갔어요. 그죠? 이 연도에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되게 사실은 뜻이 많이 중복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발표했다. 기쁘게 한 것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부모님들 지지받았다. 아이들도 좋아했다. 자, 이걸 줄여요. 그러면 주어를 바꾸면 돼요. 그녀가, 요건 없던 말인데 발표한, 원래는 발표했다잖아요. 근데 여기다 꾸미는 말로 발표한 첫 번째 작품, 이거 쓴 이런 괄호는 없던 거예요. 네. 자, 다시 그러면 타发布的第一个作品将近9를 주어로 바꾸는 거죠. 이것은 예, 원래는 그녀가 발표했다. 다 이렇게 뜯어져요. 그런데 그냥 요거를 주어로 잡고 上线 업데이트. 오늘 요 표현은 좀 자주 나와요. 上线后立即그 다음에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의 사랑을 그냥 한꺼번에 혹은 지지와 사랑을 한 번에 묶으면 되지요. 어떻게? 很多家长和孩子们的支持和喜爱를 受到了 받았다 하면 됩니다. 그럼 한 번 더 정리. 2016년 1月他发布的第一个作品将近9上写后立即受到了很多父母和孩子们的支持和喜爱 라고 하고 바로 大家亲切地叫她 그녀를 친근하게 팅팅姐姐라고 불렀다.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단락하고 5번 단락을 보시면 되게 길었잖아요. 이렇게 2페이지였잖아요. 원래는 자기가 부를 생각이 아니었는데 상해 음악학원에 가가지고 막 부탁했고 물론 들어가면 참 좋겠죠. 그런데 이 글의 흐름상 얘는 약간의 차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조금 삽입한 그런 어떤 단락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자기가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걸 우리한테 어떤 에피소드를 중간에 넣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뭐를 선택했냐면 5번 단락을 버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모두들 그녀를 아주 지지 많이 받았죠. 사랑받았죠. 친근하게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 카이시더作品都很受欢迎 처음의 작품들은 모두 환영을 받았다로 바로 연결이 돼요. 5번 단락은 나중에 조금 침착하게 이거 멈추시면서 보시면 될 텐데 중간에 에피소드가 갑자기 순간 훅 들어간 거예요. 착 빼면 다시 3번 단락, 4번 단락, 6번 단락이 연결이 돼요. 얘기가. 그래서 계속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5번 단락 하나가 제일 긴 게 얘가 날아갔으니까요. 但是时间久了 시간이 길어지자 孩子们出现了 审美는 어차피 6급 단어인데 심미적 필요라는 거는 어떤 예술이나 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 계속 보고 듣다 보니 이제 지루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出现了审美疲劳
그리고 신상시엔더 새로 올리는 우리가 이 인핀이란 말이 별로 어렵지 않은 게 6급 단어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동영상을 시핀이라고 하잖아요. 시는 보일 시자죠. 여러분 저 보이시니까요. 근데 이거는 듣는 거, 음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음어는 인핀이라고 하고요. 뽀팡이야 5급 단어로 음악 같은 거 재생하다, 틀다 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인핀, 뽀팡량은 하나하나 보면 사실상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신상시엔더 새로 올리는 인핀 음원의 뽀팡량은 持续下降 지속적으로 떨어지니까 후팅팅은 陷入了 얘는 참 쓰기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6급 동사 陷入 아주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것도 되고요. 공경이나 위험 같은 거에 빠지는 것도 되고 깊은 생각에 빠지다 할 때도 잘 나오고요. 그래서 陷入了苦恼中 고민 속으로 빠져들었다. 为了了解孩子们的需求 아이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녀는 조사 연구를 진행해서 중간에 연구를 어떻게 자세하게 했는지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죠. 바로 결과부터 가면 됩니다. 즉, 他进行了调研调查研究 줄였어요. 调研 하고 쉼표 찍고 更深入的了解了 더 깊게 파악했다. 孩子们的喜好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를 바로 연결. 조사 연구해서 파악했다. 그리고 또 파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세한 거는 굳이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네. 자, 7번 단락에서 확 줄였어요. 经过改善和努力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돼요. 제가 이거를 지운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어디로 한번 가볼 필요가 있냐면 우리가 2016년 1월에 그녀가 발표해요. 작품을. 그쵸? 그리고 거기서 살짝 차이로 2달 있다가 업데이트를 했나 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총 상시엔 업데이트로부터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따오 시엔짜이를 따오를 우리가 다시 할게요. 智 그리고 시엔짜이를 진 이거 5급 단어인데 여러분 5급엔 이거 장문하기도 나오잖아요. 智진 이런 표현 썼었어요. 팅팅창구원은 在知名유명한 음원 공유 사이트 또 인핀 나왔죠. 分享 함께 나누는 대 인핀 分享台 히말라야라는 이름은 그대로 조금 외워줬으면 좋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모른다면 그냥 인핀 分享台에서 하고 넘어가는 방법도 있지요. 시말라야에서 어떻게 됐다? 누적했다. 4급 동사 쓸 거예요. 积累了 어떤 것을 재생수는 播放量 어떤 재생수를 超过2300万的 다시 정리. 从上线至今婷婷唱古文在知名音频分享台喜马拉雅积累了超过2300万的播放量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뒤에 것까지 외우기는 우리가 너무 숫자 외울 것도 많아서 이 정도면 되게 히트 쳤다는 정도 느낌은 오잖아요. 그리고 他创作的古文音乐 그녀가 창작한 고문 음악은 还入选了 선발되어 들어갔다. 굳이 이 숫자 안 해도 돼요. 学校的教材 학교 교재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5번 단락을 찔끔찔끔 쓰느니 저는 여기를 더 쓰겠어요. 5번은 버리고. 자, 후팅팅은 결국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는지로 바로 가면 되지 않겠어요? 후팅팅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사를 부르기만 해서는 아이들로 하여금 그 속, 여기서 그 속을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시사라고 다시 완전히 붙일 거예요. 시사 속의 정서를 이야기하기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자, 그러면 후팅팅认为로 시작하셔서 자, 让孩子们 아이들로 하여금 体会 体会하면 체험을 통해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속이라고 우리는 하면 안 되겠죠. 诗词中的 이징이란 말을 썼었어요. 요거는 문학 예술 작품에 있는 정서를 얘기해요. 이징을 하기에는 还远远不够 远远不够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아직 한참 멀었다 라고 아까 생각했던 앞에 런웨이가 있었어요. 이를 위해 为此 우리가 此라는 말은 저 베이스의 말을 다 대체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 그녀는 뭐를 만들었냐면 创办了一个付费 돈을 지불하는 전문적인 란 이런 거 다 6급 단어에 들어있는 한자니까요. 付费专栏 이름은
팅팅시交를 창설했다. 우리 요 포저하오 그것이 즉 할 때 조심하실 거는 원고지 두 칸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로질러 주셔야 돼요. 정리 한번 할게요. 为此他创办了一个付费专栏 치고 팅팅시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노래를 부르는 기초 위에 당연히 노래 부르는 건 이미 충분히 들었으니까 자, 시사에 대한 해설을 더했다. 增加了对诗词的讲解 해서 让孩子们 아이들로 하여금 更深入的了解 하게 만들었대요. 뭐를? 诗词的创作过程 하게 만들었으며 중간 과정 빼고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바로 提高了 뭐를 향상시켰냐면 孩子们的阅读兴趣和表达能力 하게 되었고 1호부터 웨이츠가 아니라 이번에는 종츠 혹은 실제 시험에선 실제로는 쯔도 종이기 때문에 쯔츠라고 나왔어요. 이때부터 혹은 1호부터 他真正走上了儿童教育的道路 아까 우리 1번 단락에 나왔던 표현이에요. 아동교육의 길을 진정으로 걷게 되었다. 9번 단락 자 이번엔 이게 세고잖아요. 우리가 돈 받는 거 전문 칸이 생겼으니까요. 요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팅팅시交는 히말라야, 짜이 히말라야에서 히말라야의 동레이专栏 같은 종류의 전문란의 특별란에서 连续 8个月 8개월 연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약 구독량 1위를 차지했다. 띵 예약하는 거죠. 위에 읽겠다고 띵 위의量이 稳居 하면 안정적으로 차지했다. 띠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후팅팅은 还经常 초청에 응해 안 해도 돼요. 去电视台录节目 해서 越来越多人 갈수록 많은 사람이 这位이大姐姐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越来越多人认识了这位大姐姐 이렇게 연결하셔서 글자 수를 따져보면 이게 한 단락 한 단락이 엄청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지만 5번 단락 날라가고 해서 결국은 거의 40%가 맞춰졌습니다. 자, 우리 단락을 이제 재분배를 할 건데요. 1번 단락은 굉장히 짧게 후팅팅은 여러 가지 기회에 되게 능했고 그 다음에 교육자의 길을 우연히 걷게 되었다 하고 시작을 한 거는 일단 빼야 될 것 같고 2번에서 3번 단락은 그 딸 열났잖아요. 그래서 아 시사도 노래 부를 수 있겠는데 라는 영감을 얻게 되는 이야기까지 그리고 4번 단락부터는 이제 진짜 작품을 내기 시작해요. 5번 단락 패스하고요. 그리고 팅팅 창구원이라는 요 처음에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 무료로 그게 굉장히 성공하는 얘기까지를 7번 단락. 근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해설을 붙이고 돈을 받는 특별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팅팅 시交의 창설 후에 교육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동시에 좀 유명해지는 것까지를 8, 9번 단락을 4번 단락으로 해서 총 4단락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목은 어쨌든 이 안에 얘가 들어가니까 팅팅 창구원이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큰 문제 없이 좋은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적중 특강도 저희 팀의 윤여정 선생님, 시혜멍이 선생님하고 같이 준비해봤습니다. 자, 적중 특강은요. 물론 이거 하나를 보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찍은 것들을 좀 쭉 보시면요.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특히 쓰기 같은 경우는 한국인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을 일이 사실은 조금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로 저랑 설명하면서 자꾸 줄여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요. 정말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네, 이번 시험 꼭 잘 치셔서 다음 적중 특강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